네, 감사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유석춘 연세대학교 교수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이런 분들이 정말 역사 왜곡에 대한 발언을 일삼다가 점점 강도가 심해져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게 일본에 번역돼서 일본 우익들에게 단골 교과서처럼 읽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을 비롯한 많은 우익 언론들이 정말 이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데 이게 재미가 들렸는지 또 반일 종족주의 2판을 또 발행을 해서 최근에 출판을 감행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 시절에 2000년도에 일본 후쇼사가라는 산케이 신문 자회사라는 출판사가 고쿠민노 레키시, 국민의 역사라는 책을 왜곡 교과서를 써서 그거를 가지고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다가 이 교과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싸운 바도 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심각하고 여기 계신 이제 분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분들과 위안부 피해자 가족 유족분들이 함께 계시는데 도저히 이걸 묵과할 수 없다 싶어서 저희 지역구에 계양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양태정 변호사님이 제 지역구에 변호사로 이런 일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해서 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이 이영훈, 유석춘 등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생년월일은 1921년도 12월 15일 생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1942년도에 인천에서 강제로 징용이 되셔가지고 돌아오시지도 못하고 시신도 못 찾고 있는 유족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가실 적에 저는 어머니의 배에서 3개월 됐을 때 아버지가 나가셔가지고 유복녀로 태어난 유복녀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강제도용을 당했을 때에 제 아버지의 일본에서 허신 생활을 잠깐 나오셔서 정원을 하시는데 해군 군속 103 부대 103 시설부로 발령이 나셨대요. 거기서 노역을 하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기계 같은 거를 만드셨나 봐요. 기계 같은 거를 만드셨나 봐. 근데 그래서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끼니도 안 주고 밥 한 주먹으로 새끼를 때우라고 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했대요. 그렇게 고역을 당하시고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난 그 교수님들도 좀 여기에 좀 와서 앉아 있었으면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겨가지고 그런 말을 함부로 유족들 앞에서 내뱉을 수 있는가. 자기네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지금 시신도 못 찾고 유골도 못 찾은 양반 못 찾고 있는 사람 실정이에요. 이렇게 가슴이 아픈 사람 유족들 앞에다 그렇게 대못을 질러놓고 왜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자기야 부모가 그렇게 됐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겠어요? 내뱉지도 못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유족들한테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말을 못하게끔 우리 유족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끔 해야 돼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한국 정부에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는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 피해자들한테 돈 벌러 갔다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함부로 내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시신도 못 찾고 어디서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제가
80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유족들의 이 아픈 가슴을 생각을 한다면 그따위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나갔다면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내뱉겠어요? 책임질 수 없는 소리,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소위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정말 참으로 인면수심이라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일제의 만행으로 우리 선친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전쟁터로 탄광으로 끌려가서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병신되고 정말 본인들의 부모 형제라면은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화가 납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역사 의식은 매국노 짓입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인이 참 지식인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징용을 당하셨지만은 우리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노라 하면은 그때 당시에 참으로 피가 거꾸로 쏟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생각은 자유롭습니다. 또 표현은 자유가 있어야지요. 그러나 막말을 하는 거짓말, 그런 입술들은 역사를 속이는 그런 일들로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보고서 우리를 생각하는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그런 조상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 및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대리하여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지필진들과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승만 학당 교장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주익종 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 의원 등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고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식양명할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였으며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주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반일 종족주의를 출간하여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아직 생존해 계신 일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에서도 출간되어 일본 우익들의 큰 환영을 받으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그들의 역사 왜곡 주장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한편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도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주어 그들이 일본의 지난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혐오스러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야 일본 학자들을 포함한 국내외 학자들이 9년이 일어나 반일 종족주의의 비논리성, 비역사성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책을 잇따라 출간하고 관련 학술대회를 수차례 열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는 극우 학자들의 행보에 경종을 울리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영훈, 주익종, 이윤을 포함한 낙성대 경제연구소 위원들은 학자로서 자신들의 왜곡된 역사관을 반성하기는커녕 반일 종족주의를 출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지난 5월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다시 비판하며 기존의 주장을 한층 강화하는 후속편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출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료와 당시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을 저버리고 단지 일본 우익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였을 뿐인 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은 지금 다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역사관을 뒤흔들고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할 수 없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최근 일본 우익 잡지 하나다 8호로에 징용 간 사람들 대부분은 돈 벌러 자원해 간 것이며 우리의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은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이며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은 기존의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제약해놔여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한 기초작업이고 우리의 쌀을 일본이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갔을 뿐이라는 일본 우익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다는 류석춘 교수의 기고문을 한국어로도 인터넷에 소개하면서 한국 사회의 이상한 실태를 한국 사람들 읽으면 좋겠다라고 홍보하는 등 일본 내 혐한 기류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은 물론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한 곳으로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국민들의 피땀 흘리고 개발한 토지를 수탈한 동양촉식 주식회사의 착취를 합리화하는 반역이자 반국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류석춘 등의 왜곡된 저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건전한 미래까지도 훼손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어둠으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글들로 인하여 지난 100년간 혼란스러운 반목과 갈등에 거듭해왔던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는 앞을 가늠하기 힘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다시 묻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차마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반세기 넘게 살아오신 일제의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다시금 치욕과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우리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피로 되찾은 이 대한민국에 이토록 엄청난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건전한 미래를 망치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담당할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료와 추가 신문들을 취합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다음 주 초에 고발장을 접수할 생각입니다. 접수가 되면 검찰이 이런 이야말로 앞장서서 수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